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일단 저번 시간에는 교과서로 이제 심층순환에 대한 내용을 봤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교과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더 칠판에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페이지고요. 일단 심층순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층순환이 생기는 원인은 해수의 밀도가 변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해수의 밀도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1학기 때 이미 잘 배웠지만 해수의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온의 영향이 더 큽니다.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가지고 해수의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어떻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수온 높을수록 밀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수온을 비교를 하면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수온이 높아요. 그렇다면 밀도는 수온이 이렇게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높으니까 밀도는 저위도보다 고위도가 더 높게 되는 거죠. 또한 염분에 의해서는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일단 염분은 강수, 증발, 또 강물의 유입, 또 빙하의 이제 결빙 또는 해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염분이 커지면은 밀도가 커지고요. 염분이 작으면은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강수는 밀도를 낮추는 역할, 증발은 밀도를 크게 하는 역할이고, 강물의 유입은 염분을 낮춰주고, 결빙은 염분을 크게, 그리고 해빙은 염분을 낮추게 하는 역할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번 시간에 이제 교과서 내용 보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밀도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고위도는 수온이 낮고요. 또 결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높습니다.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고요. 그리고 주로 적도 저압대에 위치해서 여기는 저압대는 상승 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구름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죠. 강수가 많이 내리고 결국에 염분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위도랑 저위도의 해수 사이에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밀도 차이로 인해 밀도류가 발생을 해요. 이제 고위도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커서 결국에 침강을 합니다. 가라앉아. 근데 저위도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낮아서 침강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두 해수가 만나면 밀도 큰 해수가 아래쪽, 그리고 밀도가 작은 해수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까지 안 보이는구나. 제가 쓴 거는 두 해수가 만나면 밀도가 큰 해수가 아래쪽으로, 그리고 밀도가 작은 해수가 위쪽으로 움직임,
위쪽으로 움직임. 네. 위쪽으로 움직임, 으로 움직임까지 쓴 겁니다. 아무튼 결국에 수온이랑 염분에서 밀도가 변하고 그 밀도에 의해서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작은 애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의 깊이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는 수평적인 움직임이었고 밀도에 의해서 수직적인 움직임이 생긴다. 그래서 심층순환의 발생을 좀 보면 밀도가 큰 해수가 침강한다고 했죠. 특히 이 밀도가 큰 해수는 고위도의 표층수를 얘기를 합니다. 고위도 표층은 굉장히 차갑고 결빙에 의해서 염분이 커진, 수온도 낮고 염분도 꽤 큰 상태의 물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커져가지고 밑으로 침강을 합니다. 침강. 근데 어디까지 침강을 하느냐? 무한히 침강할 수는 없고요. 주변에 있는 물이 밀도가 작고 지금 고위도에 있는 물이 밀도가 커가지고 침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나랑 비슷한 밀도가 될 때까지만 침강을 합니다. 같은 밀도의 해수가 분포하는 수심까지만 침강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공기가 대륙 건계면을 터치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퍼진 것처럼 이 해수도 침강을 하다가 밑에 이제 나랑 똑같은 애들, 내 밀도랑 똑같은 애들을 만나면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던 물이 바닥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으로 퍼집니다. 똑같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극쪽에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그리면 좀 공기 같으니까 이게 땅이고 이게 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극쪽이고 극쪽의 표층의 물이 밀도가 커져가지고 밑으로 침강한다고 해봐요. 가다 보면 비슷한 밀도를 가진 데까지 내려갈 거고 거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고위도에서 점점 저위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저위도로. 결국 이 수평 방향의 이동은 저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위도로 이동. 저위도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심층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심층순환은 수온이랑 염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심층순환이라는 말 대신 열, 염, 순환이라고도 불려요. 이때 이 열이 수온인 거고 이 염은 염분의 염자를 써서 수온과 염분에 의한 순환이다, 열염순환이다 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층순환이라고도 하고 열염순환이라고도 하고 또 밀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밀도류, 이러한 흐름을 밀도류라고도 불러요. 근데 결국에는 뭐 심층순환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침강한 애가 비슷한 밀도가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갈라져서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게 심층순환이란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몇 개가 있는가? 심층순환의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그 117페이지 그림에 보면 이제 중축류, 심축류, 남극, 저축류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결국에 결국에는 북대서양에서 출발하는 애 하나, 그리고 남극에서 출발하는 애가 두 개, 이렇게 심층순환이 분포를 해요. 뭐 따지고 보면 더 많긴 한데 그냥 거의 이 세 개로 귀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해요. 저 높은 수준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 나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출발하는 애가 북대서양 심층수고, 남극에서 출발하는 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남극 중층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극 저층수입니다. 각각의 이 순환의 조금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남극 중층수는 남극의 한 60도 부근, 정확히 남극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 남극보다 살짝 내려온 60도 부근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1km 정도의 깊이에서 움직이고요. (1km) 정도의 깊이에서 움직이고, 어디까지 가냐면 북반구에 20도까지 올라갑니다. 20도까지 와서 주변과 섞여요. 저기 남반구에서 북반구까지 올라오는 순환이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시작이 어디냐면 북반구에 그린란드 해역이 있어요. 북대서양의 해역 중에 하나인데, 그린란드 해역에서 이제 냉각된 해수가 침강을 합니다. 얘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느냐? 남반구로 이동을 하는데, 남반구에 60에서 65도까지 올라와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극 저충수. 남극 저충수는 웨델해에서 출발을 해요. 웨델해는 이제 남극에 있는 바다고요. 남극 중충수보다 더 남극 쪽에 있는, 남극 쪽에서 출발하는 애고, 남극 저충수. 얘는 어디까지 오냐면 북반구 30도 근처까지 와요. 근데 얘는 표면까지 올라오기보다는 이제 바닥까지 이동을 합니다. 바닥까지 이동. 그리고 그 바다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고, 이 세 가지 중충수, 심층수, 저층수의 수온과 염분과 밀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극에 있는 저 남극 저층수가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온도가 더 중층수보다 낮고요. 중층수가 제일 온도가 높아요. 물론 얘도 엄청 차갑겠죠? 엄청 차갑지만 심층수가 더 차갑고 저층수는 더 차갑다라는 얘기고요. 염분 같은 경우에는 저층수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심층수가 제일 염분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층수고, 염분이 가장 낮은 게 중층수예요. 중층수. 그러면 밀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수온 제일 높고 염분 제일 낮은 중층수의 밀도가 제일 낮겠죠. 하지만 표층수보다는 중층수가 밀도가 크니까 표층수까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왜 얘가 침강하냐면 표층수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침강을 한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층수가 제일 밀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면 얘가 표층수보다 밀도가 낮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온이나 염분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밀도에서는 표층수도 같이 껴서 언급을 할게요. 표층수보다는 중층수가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죠. 수온은 저층수가 더 낮아요. 근데 염분은 심층수가 저층수보다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수온이랑 염분 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크냐를 봐야겠죠. 근데 사실 몇 도 차이, 그리고 염분 몇 PSU 차이냐까지 알려줘야 정확하긴 한데, 그런 수치적인 것까지는 좀 비교하지 말고, 사실 수온의 영향이 이제 밀도에 더 크게 준다곤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줘야지 더 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말이 되듯이 있기 위해서는 수온이 더 영향이 크니까 저층수가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저층수가 수온이 제일 낮으니까, 수온이 제일 낮고 염분도 나름 높아서 밀도가 제일 크고, 염분은 심층수가 제일 크지만 수온이 저층수보다는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밀도 크기를 갖고, 중층수는 수온도 높고 염분도 낮으니까 제일 심층 순환 중에서는 밀도가 제일 낮고, 그럼에도 표층수보다는 밀도가 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수가 저층수보다 염분은 높지만 저층수가 수온 더 낮아서 밀도가 더 크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얼렁뚱땅이긴 하죠. 정확히 수온이 몇 도 차이 나고 염분은 몇 PSU 차이 나야 밀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를 TS도 수온 염분도에다가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밀도선이죠. 등밀도선. 등밀도선 상에서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일단 중층수가 한 이쯤 위치를 합니다. 이쯤. 여기가 수온.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고, 염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상태. 자, 중층수. 이게 중층수. 중층수보다 온도는 낮고 염분은 크려면 한 이쯤 있어야겠죠. 심층수. 심층수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심층수. 그 다음에 저층수. 저층수는 아니다. 심층수부터 다시 할게요. 중층수보다 온도는 낮고 염분은 큰 위치.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심층수. 그리고 심층수보다 염분은 낮지만 수온은 낮은 곳. 여기에 그릴게요. 여기. 저층수. 그리고 이 등밀도선은 이렇게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1.027로 얘기를 하고 1.028을 이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층수의 밀도는 1.027 정도 되겠죠? 심층수의 밀도는 1.028보다는 낮을 거고 저층수가 1.0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밀도는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순으로 커지는 거고, 이제 염분과 수온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중층수가 수온이 제일 높고 염분이 제일 낮고, 저층수 수온이 제일 낮고 심층수 염분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주고 막 A, B, 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문제에서 A, B, C는 심층수, 저층수, 중층수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뭐 물음에 답하라 해놓고 기억
B는 저층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층수는 온도가 제일 낮은 앤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 C가 저층수겠구나.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심층순환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심층순환의 속도를 좀 볼게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었죠? 그 심층순환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 제가 언급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얘는 엄청 느려요. 근데 얼마나 느리냐? 얼마나 느린지까지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느린지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한 애. 얘는 어떤 순환이죠? 여기서 침강한 해수를 뭐라고 불렀죠? 심층수, 저층수, 중층수 중에서 그린란드 해역이면 북반구죠. 북대서양. 북대서양까지 나왔으면 맞출 것 같아요. 북대서양 심층수겠죠. 그쵸? 아무튼 북대서양 심층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얘가 다시 표면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약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삑사리가 날 뻔했는데 1000년. 결국에 이게 뭔 말이냐면 표층순환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 태평양 쪽에서 아열대 순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된 게 2011년이었나요? 아무튼 2011년이었는데 2020년쯤 되면 우리나라까지 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신문 기사가 있었죠. 탐구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1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까지 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심층순환 입장에서는 10년 갖고는 택도 없죠. 1000년이 지나야 한 바퀴를 돈다니까 표층순환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층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게 그거였죠? 공기의 움직임, 표층순환의 움직임 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심층순환의 역할은 뭐냐? 똑같습니다. 열적 그런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뭔지 알죠? 공장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여기서 빙빙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이렇게 윙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 위에 막 공장 그 물품들이 있고 여기까지 오면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어떤 바구니에 막 이렇게 담깁니다.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갈 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각각 역할이 달라요. 뭐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뭐 이게 인형인데 여기에 눈을 이렇게 달아주고 두 번째는 머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세 번째는 머리랑 눈이 잘 달려있는지 뭐 감시하는 역할이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형이 하나씩 공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형이 하나씩 막 공급이 돼요. 그러면 쭉 이 벨트가 움직이고 다 끝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인형이 이 바구니에 툭 떨어지고 이 벨트는 다시 삥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데까지 와요. 결국 무한히 돌면서 이 위에 있는 인형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인데 아무튼
이 위에가 표층순환이라면 이 밑에가 심층순환처럼 위에가 돌아가고 있으면 밑에도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표층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심층순환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표층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도 위도별 그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얘 자체도 그렇긴 해요. 고위도에 있던 그 차가운 물을 갖다가 저위도로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얘 자체로도 열적 불균형을 그런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적 순환을 이루어 열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심층순환은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고위도에 그 물은 엄청 차가워서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물에 산소가 잘 녹을 수 있는 데다가 그 산소를 먹을 만한 물고기는 거의 안 살죠. 그래서 굉장히 산소가 많은 물인데 그 물을 갖다가 저 깊은 저위도의 깊은 곳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표층수를 고위도에 산소가 많은 표층수를 얘가 침강을 해서 저위도의 심해에 산소를 전달한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위도에서는 수온약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급된 산소가 밑으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위도의 심해에도 심해 생물들이 막 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느냐? 여기에서 산소가 많은 물들, 여기가 적도 0도고 여기가 각각 극쪽인데 뭐 60도 이상, 여기가 북반구, 여기가 뭐 남반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차가워져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층수, 중층수, 심층수의 모습인데, 결국 저위도에 사는 이 심해 생물들은 그래도 산소가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긴 하지만 얼추 약간의 산소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산소들은 저위도에서 직접 공급되기보다는 저기 고위도에서 표층에 산소가 많은 물이 심강에서 저위도까지 오면서 공급이 된다. 그런 역할까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용승과 침강은 안 할게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빨리 끝내보려고. 지금 벌써 30분은 했나? 모르겠네.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재밌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 심층순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물음이에요.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심층순환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위도별 열적 불균형이 더 커져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심층순환이 더 강해질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 자, 지구온난화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수온, 해수온도, 수온 높아지겠죠?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그러면 원래 그쪽에 바다에 있던 그 빙하들, 잘 녹지 않던 그 빙하들이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해빙. 뭐 지금도 북극곰이 살 그런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더 빙하가 녹을 거예요. 그래서 해빙이 일어납니다. 해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어떻게 돼요? 염분은 낮아지겠죠.
왜냐면 빙하는 순수한 물로만 얼어 있었는데 걔네들이 풀어준다는 건 강물이 유입되는 효과랑 똑같은 거고 결국에 염분이 낮아져요. 그러면 밀도는, 해수의 밀도는 낮아지고요. 그러면 원래 염분이 높아가지고 침강이 잘 되던 애들이 염분이 낮아져서 침강이 덜 되겠죠. 침강 약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층순환이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밀도가 커져서 침강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심층순환이 약화된다. 그리고 이 심층순환이 약화되는 일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게다가 심층순환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컨베이어 벨트로 표층순환과 연관이 돼 있었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표층의 흐름도 약화가 됩니다. 약화. 그러면은 원래 열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약해지면 열적 불균형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심화가 돼요. 그래서 지구의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추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위도 입장에선 이런 열적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공기나 이런 물의 흐름이 멈춰버리니까 고위도는 더 추워지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질 것 같지만 더 추워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투모로우. 뭐 그렇다는 얘기. 아무튼 그래서 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거랑은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막 겨울에 예전보다 더 춥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물론 이번 겨울, 그러니까 2019년 겨울 그때는 별로 안 추웠어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겨울에 더 추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겨울에 더 추워지나요? 지구온난화인데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 2 때 나오는 지구과학 2인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1인지 2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만약 1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은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